지금 저희가 한동 코칭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수업을 100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토요일 아침 7시에 이제 코칭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또 시연을 하고 슈퍼비전을 하는 시간을 토요일 아침에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코칭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8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칭을 하면서 고객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어, 도움이 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8가지 이론을 좀 추려서 아주 집약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코치님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들의 그 기대는 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으셨고요. 네, 한 90명의 기대를 정리를 하면, 어, 이제 심리학과 코칭을 어떻게 연결할지, 또 우리 코치님들은 굉장히 우리가 실용적이시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나의 어떤 코치로서의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어, 그 기대가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칭 심리학의 핵심 이론, 그 중에서 아주 그 에센스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심리학과 코칭을 이렇게 연결해서 고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실제 코칭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지식,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천적인 지식과 그 어떤 통찰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실은 매주 했던 수업의 자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줄일까 했던 그 줄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심리학은 실은 뭐 많은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으로 심리학 개론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심리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상담심리, 교육심리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신 코치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이 이제 한 100년이 될 때, 누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까 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예, 빌헬름 분트를 심리학의 아버지로 그렇게 안을 이렇게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분트가 원래는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실험 심리학이라는 연구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1879년이었다고 하는데 심리학은 직접 경험을 통해 생각의 내용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심리학을 처음으로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100년도 더 전에.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 조금 뒤에 1890년도에 심리학은 정신 현상의 과학이고 그 현상들이 이렇게 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런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도 이렇게 키워드가 뭐 정신, 과학, 뭐 현상, 환경, 적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칼 로저스도 있고 뭐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들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코칭으로 심리학을 이해를 한다는 게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100년 이상의 어, 그 과학적인 근거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 기반을 가지고 코칭에 적용하신 분이 이제 호주 시드니 대학의 교수였던 그 앤서니 그랜트 교수, 그 다음에 영국 분 스티브 팔머, 뭐 이런 분들이 심리학을 코칭에 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칭 심리학은 심리학의 이론과 원리를 코칭의 맥락 속에 적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 네, 사람을 더 잘 이해해서 우리의 그 클라이언트들의 성장과 변화와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실천적 학문으로서 코칭 심리학을 네, 주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공통점은 당연히 사람에 대한 그런 탐구, 이해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요 왼쪽 밑에 보면 심리학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 초점을 단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잠재력을 통한 성장, 목표, 변화라는 그런 그 어떤 성과 지향적인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적으로는 우리는 그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칭 장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 심리학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실은 이 심리학이 테라피, 치료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카운셀링으로도 가고, 또 실은 이 심리학, 우리가 그 꿈의 해석 프로이드 같은 경우, 또 칼 융이라든지 아들러는 정신과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치료 목적으로 이 심리학들이 또 많이 활용이 됐는데, 우리는 치료보다는 개발과 성장의 목적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다시 한번 이 코칭 심리학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코칭 심리학은 문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미 100년 이상의 그 어떤 그 에비던스, 증거 기반의 이런 과학적 심리학을 코칭에 활용한다, 적용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통해서, 예,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다. 어, 치료자, 카운셀러가 주도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러면 우리 코치들한테 이 심리학이 왜 필요한가 보면요. 예, 사람을 좀 더 깊게, 그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코치님들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코칭 철학 세 가지, 그 사람의 온전성과 또 무한한 잠재력과 그리고 창의성을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 그 심리학의 세 가지 어떤 에센스, 오늘 제가 제목을 코칭 심리학 에센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에센스는 네, 성장이다. 문제가 아니다. 치료 대상 환자가 아니다. 우리는 성장이다. 두 번째, 예, 사이언스다. 예,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잘 실험에 의해서 효과를 검증받은 이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예, 한 번에 그냥 단약 처방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치들에게는 세 가지 렌즈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렌즈는 네, 고객을 잘 비춰주는 거울 렌즈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을 깊게 그 탐색하는 이 돋보기 렌즈가 필요하고, 또 고객의 그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원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망원경과 같은 렌즈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심리학에는 좀 더 깊게 탐색할 수 있는 돋보기와 같은 그런 렌즈를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을 코치님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막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파동이 일어나냐? 고객을 좀 더 깊게 우리가 경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을 더 깊게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객과 함께 하면서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네, 단순히 어떤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가치와 의미와 욕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겉으로 드러나는 빙산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객의
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잘 탐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잠재력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8가지 그 심리학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8가지는요, 제가 질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객과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고객의 내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고객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맥락,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분이 그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 어, 그리고 이분이 그 패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진 온전함과 또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분이 원하는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세상을 또 이분이 속한 그 환경과 맥락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심리학에서 한번 같이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8가지인데요. 그 8가지 처음, 네,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함께하는 Here and Now,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내가 먼저 mindfulness, 서로 마음과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마음 챙김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그 내면을 깊게 탐색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촉진하는 모티베이셔널 인터뷰까지 이렇게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이 자리에 있는 위장원 코치님, 그 퀘스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변화의 흐름, 무엇을 경험하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는가, 다르게 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 네. 자, 이것은요, 코치의 눈입니다. 네, 코치의 눈, 코치의 렌즈를 우리가 좀, 8겹이라고 할까요? 네, 팔, 8배 줌?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고요. 무엇을 경험하는가부터 해서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라는 렌즈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 챙김인데요. 오늘 제가 미리 공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먼저 제가 김진영 코치님과 윤재병 코치님 두 분을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한 분은 코치가 되시고요. 한 분은 고객이 되시는데요. 제가 코칭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본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김진영 코치님께서 코치 역할을 해주시고요. 우리 윤재병 코치님께서 고객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대본을 띄우겠습니다. 네, 코치님, 해주십시오. 윤재병 코치님 안녕하세요. 김진영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범 고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 너무 바쁘네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음, 지금 이 순간 고객님은 어떤 상태에 계신 것 같나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바쁘네요. 음, 그러면 지금 잠시 멈춰서
고객님의 몸과 마음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느껴지나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있고 몸이 좀 무거워요. 음. 마음도 조급한 것 같아요. 음. 네. 그 조급함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잠시 그대로 알아차려 본다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바쁘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몸이 많이 긴장하고 있었네요. 지금 고객님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쉬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사실을 알아차린 지금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요. 음, 그러면 그 필요를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존중해주고 싶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어, 그 시간을 갖는다면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음, 오늘 고객님이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시간이 없어 힘든 줄 알았는데 어쩌면 멈추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바쁠수록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핵심 프로세스는요, 현재 경험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웨어니스입니다. 아, 너무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깊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몸과 감정은 어떤가요? 아, 몸이 긴장하고 있고 마음도 막 조급해요. 네,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내 안을 바라보게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발견한 내 안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아,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쉬면 되잖아. 그 선택하게 하는 거죠. 코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말로, 아, 내가 바쁠수록 잠시 쉬어가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행동. 예.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30분, 하루에 30분 내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의 프로세스 핵심입니다. 마음 챙김은요, 실은 이, 네, 이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네, 매사추세츠 병원의 존 카바친 닥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분은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요. 그 어떤 학자입니다. 네, 생물학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환자들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물론 이분이 그 어떤 요가, 동양적인 그런 그 수행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고요. 이분의 삶 자체가 좀 즐겁게 살자라는 것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깊게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크리스토퍼 거머라는 하버드대 의사시고요. 닥터, 자기 연민. 그리고 밑에 있는 마사리네한 엘렌 랭어는 이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시죠. 이렇게 인지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들이 이 마음 챙김을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음 챙김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요즘은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템플 스테이 같은 경우 불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은 비단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는 이런 마음 챙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뭐 묵상을 하거나 뭐,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의식들이 다 마음 챙김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요, 존재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나의 존재로 머물러 보고, 예,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을, 예, 그냥 순간의 어떤 이벤트로 객관화시켜서 메타뷰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인터벤션,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아니다. 코치의 내면, 고객의 내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공명하는 그런 마음 챙김을 우리가 코칭 장면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코치님들이 이렇게 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해보겠습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코칭 장면에서도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뇌는요, 이 마인드리스입니다. 마인드풀이 아니고, 예, 이 마인드를, 예, 이렇게 그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정된 관념에 의해서, 고정된 사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동적인 사고가 있는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객관화하고 또 내려놓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하고 잠재력이 있고 창의적인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칭에서는요, 그 영국 코치인 리즈 홀이 2005년에 이것을 책으로 내면서 마음 챙김 코칭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죠. 코칭에서도, 그죠? 그래서 모델을 feel, 느껴라 라고 해서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내면을 탐색하고 지금 내 내면에 그렇게 긴장하고 떨리고 또 이런 힘들어하는 나를 수용하고 근데 그 상황을 그냥 렛고 놓아버리는 거죠. 놔두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이런 코칭 절차를 가지고 코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호흡이라든지 바디 스캔,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보는 그런 스캔들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코치를 하신 코치님, 김재현 코치님, 요 질문만 여기 6개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현재 순간 알아차림. 지금 고객님의 내면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몸과 감정 관찰.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느껴지나요? 예, 판단 없이 수용. 그 경험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내면의 필요 발견. 지금 고객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의식적인 선택. 그 필요를 존중하기 위해 고객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일상에서의 실천. 그 선택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핵심 질문 6개를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김재현 코치님 보시니까 어떤 질문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세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잠시 음,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본다면 어떠세요? 라고 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음. 코치에게 조금 더 필요하고 그 코칭 현장에서 좀 더 여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 중에서 첫 번째, 네, 우리 코칭 심리학, 마음챙김 코칭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나머지 시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 네, 아우, 뭐, 이렇게 말도 어렵고, 뭐지, 뭐, 독일어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게슈탈트 코칭. 먼저, 우리는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그, 위장원 코치님과 한종진 코치님을 초대합니다. 음. 위장원 코치님께서 코치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종진
고객님께서 고객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위장 코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네,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님은 무엇을 경험하고 계세요? 답답하네요. 계속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그 답답함이 고객님의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깨가 많이 뭉쳐 있고 가슴도 답답한 것 같아요. 잠시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무엇이 더 느껴지나요? 음, 어깨에 힘이 잔뜩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버티고 있는 느낌이죠. 지금 그 어깨의 힘이 고객님에게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음, 이제 좀 그만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고객님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말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좀 그만해. 나도 좀 쉬고 싶어. 지금 그 말을 하고 나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조금 울컥해요. 제가 정말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은 고객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 같나요? 계속 참고 버티기만 하지 말고 저를 좀 돌봐달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고객님이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제 마음과 몸을 계속 무시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싶어요. 그럼 그 선택을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보고 싶으실까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바라보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 게슈탈트 코칭 시나리오였는데요. 앞서 했던 마음 챙김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주제거든요. 너무 바쁘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근데 게슈탈트에서는 지금 여기, 아까 마음 챙김은 이제 몸을 보게 했거든요. 감정과 욕구, 그 다음에 몸의 감각, 경험, 이게 중요하죠. 내면의 목소리.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직접 내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가 원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발견하게 하고, 이 자각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 아, 끌려가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슈탈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동으로 뭐 30분 동안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시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펄스 부부죠. 프리츠 펄스와 로라 펄스입니다. 사실은 이 펄스는 프로이드하고 우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같이 공부도 했었죠. 근데 이 펄스가 사실은 좀 괴팍한, 한마디로 이분은 다혈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한 분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분이었는데, 프로이드한테 무시당한 거죠. 철저히 무시당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반발해서, 나만의 어떤 이론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정신분석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자각을 강조하면서,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도 유태인이었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동부 맨하탄에서 이런 게슈탈트 심리치료 그 연구소를 냈는데 이 부부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달라서 한 분은 그 I형, 한 분은 E형이었는데 이 로라 펄스는 굉장히 그 다정다감하고 예, 온화한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 부부가 같이 있다가 맞지 않아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라 펄스는 예, 맨하탄에서 그 게슈탈트 심리치료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예, 프리츠 펄스 남편은 이그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한 분은 동부, 그래서 동부파, 서부파가 같은 게슈탈트 심리치료랑 이 스타일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 계속 연구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심리학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전경과 배경을 이야기해요. 전경은 이제 앞전이죠. 이제 미래. 우리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그 눈앞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욕구나 감정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전경이라면 배경은 보이지 않아요. 그라운드 숨겨져 있어요. 등 뒤에 있어요. 등 뒤에. 근데 문제는 이 전경이 안 보이게 막아버리는 게 바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가리고 있는 이 배경을 이렇게 앞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방법적인 것으로는 이 말, 랭귀지도 있고요. 이 신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우리 언어적인 부분에서 코칭 대화에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어깨를 움츠리고 계시네요. 어깨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자, 그 어깨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호흡이 굉장히 얕아지셨는데,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계세요?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 뭐, 이런, 신체적인 감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직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직면하는 거. 고객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비판,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여기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거죠. 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코칭할 때도 그런 반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뭐 반대로 뭐 잘하는 반영 중에 뭐 그 웃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실은 네,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네, 비춰주는 거죠.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게슈탈트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빈 의자 기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앉게 하고 이제 투사하는 거죠. 그죠? 네. 예를 들면 나를 못 살게 구는 갑질하는 상사가 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분에게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아니죠.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은 거. 네, 1인칭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1인칭 대화. 야, 이 XX야. 정말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뭐 실컷 이제 막 풀어놓고,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상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사가 되셔서,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상사가 되셔서 한번 상사의 목소리를 한번, 어, 이야기해 보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빈 의자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우리 코칭에서는 그것을 뭐 두 마음 대화 이렇게도 응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게슈탈트 코칭의 그 핵심 질문 그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위장 코치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현재 경험 탐색. 네, 현재 경험 탐색. 지금 이 순간 고객님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알아차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몸과 감정 인식. 그 감정이 지금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미해결 감정 욕구 탐색.
그 감정 아래에서 고객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현재에서 표현.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을 직접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나요? 새로운 통찰? 지금의 경험을 통해 고객님은 무엇을 새롭게 알아차렸나요? 네,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 이제 고객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나요? 네, 유재환 코치님, 이 지금 7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세요? 그 감정 아래에서 고객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정신역동입니다. 정신역동. 예, 뭐 정신 분석이라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100년 동안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요즘은 그, 네, 그 다이나믹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도 정신역동 코칭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코치님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박광흠 코치님과 송성훈 코치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네, 박광흠 코치님,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네. 네, 코치님, 박광흠 코치님, 코치, 네네. 그다음에 송성훈 고객님 역할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강훈 코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의 여유도 없네요. 고객님께서는 지금의 바쁨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계속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쉬면 안 될 것 같고, 일을 다 해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일을 다 해내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게 무언가를 잘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고객님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도 일을 잘하고 많이 해내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요.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계속 바쁘게 지내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을 잘 해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고객님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쉬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지금 고객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고 싶으세요? 일을 잘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고객님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일을 많이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바쁠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쉬는 것도 저를 돌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의 발견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이번 주에는 하루에 30분이라도 일부러 일을 내려놓고 쉬어보겠습니다. 그때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들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송승헌 코치님, 고객 역할을 하시는데, 좀 어떠셨어요? 뭐 약간의 그 뉘앙스가 좀 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그 속에서 나는 만족을 느끼는 제 삶에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같아서 진짜 한번 이렇게 일- 될까? 예. 30분이라도 일부러 일을 안 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이 고객의 스토리가 꼭 우리 송승헌 코치님처럼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정신 분석, 정신 역동 코칭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지금 방금 송선 코치님도 KS시고 한종진 코치님도 KS시고 KSC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은 이런 심리학을 좀 깊게 이해를 하면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고객의 현재 경험 우리가 탐색 당연히 하죠. 내면 감정 욕구 살피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과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음. 과거. 예, 어릴 때부터 뭔가를 잘하고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과거에 그 어릴 때, 그게 몇 살, 뭐, 빠른 사람들은 3살도 이야기하고요. 한 7살, 이럴 때 기억이 많더라고요. 이 과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나이가 50, 60이 돼도 나를 지금 음, 좌우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행동을. 그래서 이 정신분석에서는 그게 무의식이죠.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네. 그래서 과거 경험, 반복 패턴, 그 안에 숨어 있는 욕구.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정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구나. 그래야만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구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왜 집에서도 그 형제 중에 몇째냐에 따라서 이 욕구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죠. 저도 사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어, 형은 사랑만 받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맞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동생은 저는 정말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니야, 너 부모님이 너 엄청 사랑했어, 막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어렸을 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행동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 프로이드가 우리한테 준 선물 같은 거죠. 우리가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깊은 무의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초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들이 이 자아로 올라오지 못한 미성숙한 자아일 수도 있는 이 원초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이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칼 융이라든지 아들러가 이 원초화에 너무 프로이드가 성적인 충동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성욕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감을 느껴서 이제 서로가 분리가 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억압된 과거는 네, 현재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압된 그 어떤 내면 상태가 현재 자막처럼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자막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렇게 그 전문 코치로 우리가 레벨업 할 때 굉장히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심리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에고라고 하죠. 이 에고가 이제 그 투쟁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벌이는 거죠. 불안과 또 이런
그 죄책감. 그래서 그것들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데 이 방어 기제가 이 방어가 누가 방어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이 이렇게 나의 외현화, 외재화로 나타나서 억압하고 또 투사하고 또 이런 합리화하고 반동을 형성하는 이런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 것이 이 억압이죠. 나를 누르고 있는. 네. 스스로를 누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남한테 투사를 해가지고 내가 화났으면서 우리 상사가 나한테 자꾸 화를 내요. 뭐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심리 역동, 정신 역동은 한 사람의 그 히스토리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 클루를 발견하고 이 클루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수용함으로써 새롭게 내가 나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상태에서 창조적인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박가영 코치님,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다시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경험 탐색 질문 해주십시오. 지금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리나요? 예, 감정 욕구를 탐색합니다. 그때 고객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과거 경험과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반복 패턴입니다. 과거와 지금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숨은 욕구를 발견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자기를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나요? 새로운 선택, 이제 무엇을 다르게 선택하고 싶나요? 네, 변화와 행동. 그 선택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보시겠어요? 네, 박 코치님, 어떤 네. 질문이 눈에 들어오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감정을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슈퍼비전, 저희 한동 우리 코칭 아카데미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슈퍼비전을 하는데요.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케이스 중에 어떤 코치님이 시연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해서 뭐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전 어렸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처, 내면에 아주 쓴뿌리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정말 어떤 그런 수치심. 네. 그 수치심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또 억압하는 그런 감정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는, 그런 코칭을 제가 슈퍼비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러티브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러티브. 예, 뭐, 서사, 뭐, 이야기, 담론, 뭐, 화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죠. 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치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선수 입장하시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모시고 싶냐면요. 김광일 코치님, 그리고 양재선 코치님 두 분을 모십니다. 양재선 코치님, 김광일 코치님, 양재선 고객님 부탁합니다.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고객님은 요즘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나요?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을 잘 하려면 계속 바빠야 하고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바빠야 한다는 이야기가 고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쉬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고객님의 삶에서 바쁨이라는 문제가 고객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나요?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쉬려고 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바쁨을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고객님은 그 바쁨을 어떻게 부르고 싶으세요? 멈추지 못하게 하는 바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멈추지 못하게 하는 바쁨이 고객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던 것 같나요? 생각해보니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항상 부지런해야 하고 쉬는 것보다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고객님의 삶을 모두 설명하고 있을까요? 고객님이 바쁨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행 갔을 때 휴대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편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은 고객님에 대해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저는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멈추고 쉬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 그렇다면 고객님이 앞으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써보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나는 바빠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새로운 이야기를 실제 삶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보고 싶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일부러 멈추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휴대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원래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삶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제 삶의 속도를 제가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재선 고객님, 양재선 네. 고객님은 어떤 이야기를 살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제 이야기하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했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훈장도 받으셨는데, 좀 이제 다음 챕터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책처럼. 텍스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텍스트. 예,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탐색하고 그 안에 그 이야기 속에 문제를 분리해서 영향을 탐색하고 독특한 결과. 예. 과거에 매일 바쁘기만 했나요? 여기서 유니크한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코치님 중에서 내러티브 상담 코칭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오정근 코치님은 이걸 표현을 시그니처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특별한 순간.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러티브 코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저 사람은 우울증 환자야.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우울증 환자야. 그러면 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병든 사람. 근데 그 사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우울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문제를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실은 이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은요, 두 분 다 화이트는 호주 분이시고요, 앱스턴은 뉴질랜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박사도 아니고요, 교수도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이분들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였어요. 사회복지.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환자라는 그 낙인 속에서 온전한 그 사람이라는 존재, 비인과 그 병을 분리해야 된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병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특히 마이클 화이트는 우리나라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고요. 특히 사회복지에서 그런 임상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2008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려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또 학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주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 사람의 인생의 지배적인 이야기 속에 어떤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코치의 역할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새롭게 써가는 그런 작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 작가, 코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 사람의 그 지배적인 그 서사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을 옭아매는 이런 엉킨 실타래가 있는데 이 실타래를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문제와 사람을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그 어떤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그 예외적인 일을 찾는 거예요. 예외적인. 매일 바쁘기만 했어? 넌 쉰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그럼 넌 인생의 모든 일이 실패였어? 그러면 너 대학은 어떻게 갔어? 직장의 취업은 어떻게 했어? 예를 들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과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견해서 새로운 나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저는 요즘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김광일 코치님, 제가 한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문제 이야기 탐색. 지금 고객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예, 문제의 그 외현, 외재화, 그 문제가 고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 독특한 결과 발견, 그 이야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예, 대안적 이야기 발견, 그 경험은 고객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나요? 예, 선호하는 정체성 발견, 앞으로 고객님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예, 새로운 이야기, 그 새로운 이야기가 고객님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새로운 행동 선택. 그 이야기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네, 우리 김광일 코치님, 이제 앞으로 다음 코칭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사용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고객님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네, 새로운 이야기. 앞으로 고객님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멋집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인지행동입니다. 예,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네, 많이 연구가 되었고, 가장 많은 논문과 임상 결과가 있는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지금 아마 대한민국 심리학 학과의 교수님들이 박사 논문의 그 압도적인 논문들이 이제 인지심리학일 텐데요. 자, 우리 인지 심리 행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치님들 또 고객님을 제가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김경옥 코치님, 그 다음에 김정배 고객님을 초대합니다. 두 분을 초대합니다. 자, 김경옥 코치님,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아, 일이 많고 바쁜 상황에서 고객님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걸 언제 다 하지? 이거 못 끝내면 어떡하지? 이게 자꾸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면 고객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무엇보다도 불안하고 좀 조급해져요.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불안과 조급함이 생기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가 제풀에 지치기도 하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이 많다, 다 못 끝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 불안하고 조급해진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다가 지친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계속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이 많으면 반드시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꼭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 대신 고객님이 자신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모든 일을 오늘 다 끝낼 필요는 없어.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부터 하면 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고객님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일을 모두 생각하면서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부터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모두 보면서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먼저 정하고 그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혹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힘든 줄 알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배 고객님, 이렇게, 네, 그 롤플레잉 해보시면서 뭐 어떤 게 좀 느껴지셨어요? 네, 우리가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그때 생기는 일을 나의 좀 관심 사항이 끌리는 쪽 먼저 이런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불안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렇다면 실타래 풀리듯이 계속 시간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행동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어, 현재 상황,
근데 이 현재 상황에 방금 우리 김정배 고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해야 내 안에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자동 반응이라고 할까요?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감정을 좀 이렇게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예. 정말 모든 일을 오늘 다 해내야 할까? 정말 오늘 다 해야 돼? 한꺼번에 다 해야 돼?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라고 예, 반박해 보는 거예요. 논박하다, 이렇게 디스퓨트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 반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과정인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그 이벤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벤트를 어떻게 예,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에픽테토스는 로마 시대의 철학자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삶의 이야기가 이 한 문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철학자는요, 원래 노예였답니다. 노예 신분에 이렇게 역사에 기에 남을 철학자가 된 거죠. 그 자기 신분을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코치는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환경 맥락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환경을 다르게 보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지적 생각의 렌즈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위대한 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실은 그 인지행동 치료, 예, 이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얼 예, 테라피 해서 CBT는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먼저 인지행동 치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비슷한, 사실은 앨리스가 나이가 더 많죠. 그 앨리스가, 예, 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용어를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이 두 분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요. 이 앨리스가 나이가 먼저 선배였거든요. 이 아론백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실은 우리 백 교수님, 제가 우리 백 교수님이 그 발표하신 인지행동 치료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와 같은 그 맥락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분이 만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주 정말 학문을 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좋은 케이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루는 게요. 사실 보면요. 같은 이야기예요. 비합리적 신념, 핵심 신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과 결과죠. 뭐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아니면 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짜증을 내서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어. 근데 이 중간에 이 매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론백은 이 중간 신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념들을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된다. 그 신념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와이프가 화를 내면 나는 반드시 와이프가 짜증을 내면 당연히 나도 짜증을 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당위적 뭐뭐뭐 해야만 된다는 should be 그런 당위적 사고가 있고 이 아론백은 그 인지가 다르게 잘못
해석,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 인지 왜곡이 있다. 그래서 이 둘 다 잘못됐다.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어, 뒤에 그 애가 있는데요. 애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어떤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 선행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바로 핵심 신념이다. 자, 이 신념의 다리를 거쳐서 그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A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과를 직접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안에, 그 중간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빌리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빌리프를 다르게 해석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유능하다고 평가받아. 뭐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뭡니까?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비난할 평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항상 공정해야 돼. 상사는 항상 우리 팀원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돼. 이 안에는 뭐냐? 예,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또는 그 예전에 그 어떤 기업에 대한 분노 또 반대로 나 잘 평가받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해. 나는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에 그 어떤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덫들이 있는 거죠. 흑백 논리.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예. 제가 실은 어제 그 어떤 기업의 리더 코칭을 이제 8번을 마무리 엔딩하는 세션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흑백 논리가 있는 거예요. All or nothing인 거예요. 하나만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8번 코칭했지만 제가 참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나는 다 완벽해. 근데 우리 팀원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투성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는 게 전 너무 슬퍼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분과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매일매일 그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을 저 감옥에서 제가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제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 참, 이게 입에서 나오기 어려웠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이제 그분 입으로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주 그 생각의 그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아마 조직의 리더 중에서도 특히 이 당위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김경호 코치님 저하고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동적 사고 탐색.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네, 감정 탐색. 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행동 반응 확인. 그 감정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나요? 네, 그 다음에 생각의 근거 검증.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논박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자, 대안적 가능성 탐색. 반대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반대일 가능성 없을까요? 네, 관점 전환.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거 고객한테 굉장히 챌린지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네, 다음 유용한 사고 선택. 고객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네,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이거죠? 행동 계획 수립.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김경호 코치님.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대면을 처음 하는 코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코칭 세션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에 그 선택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어떤 행동을 한번 다르게 선택해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네, 질문입니다. 네, 네, 이렇게 롤플레잉,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해주신 우리 김경호 코치님, 김생일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바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 전형 너무 좋아요. 예.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렵잖아요. 수용. 영어가 쉬워요. accept. 내가 받아들인다. accept. 음. 그 다음에 전념하다. 이거 영어로는요, commitment.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경영학 하시고 특히 저처럼 리더십 공부한 분들은요, 몰입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서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칭적인 그런 심리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이론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코치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네, 장금숙 코치님과 김유정 코치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장금숙 코치님, 김유정 코치님. 자, 코치님은 장금숙 코치님께서 좀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 고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나요? 계속 빨리 해야 해. 이것도 못 끝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잠시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계속 찾아올 때 코치님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억지로 참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마음에 빨리 해야 해 하는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라고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꼭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불안과 조급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고객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잠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불안이 없어져야만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잠시 멈추는 것이 고객님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건강하게 일하고 싶고 가족과도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해내는 것보다 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고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향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바쁘더라도 제 건강과 삶을 돌보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쉬는 것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가치를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무엇부터 해보고 싶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남아 있어도 그 시간을 꼭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쉬어도 되나라는 생각이나 불안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나한테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있어도
제가 선택한 30분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불안과 조급함이 없어져야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바쁠수록 제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유정 고객님, 이렇게 뭐 롤플레잉 시나리오였지만, 대화하시면서 혹시 뭐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 요즘에 저의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고, 저도 지금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춤, 잠시 이제 마음 챙김 이런 거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객이 저에게 찾아오면, 야, 이런 방법으로 코칭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삶을 나눠주셨네요. 꼭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 안 돼? Why not? 이거죠. Why not? 예, 수용하라는 거예요. accept. 예, 수용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현재 경험은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빨리 해야 돼.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요, 수용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 수용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면 이런 거죠. 눈 감고 그 나쁜 생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100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 감고 그러잖아요. 저기, 예, 생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생각이 더 나죠.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용하는 거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 안에서, 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은, 어, 내가 더 잘 일하고 싶고, 또 가족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나 이 불안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도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삶. 워라밸을 내가 원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어, 새로운 발견. 또 딱 한 가지 집중해서 30분만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그런 코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스티븐 헤이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실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인데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 엄마는 그래서 막 그 어떤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애는 아빠만 들어오면 침대 밑에 숨어서 이렇게 피해 살았다는 거죠. 피한 거죠. 예. 근데 피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고통과 공포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열심히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서 29의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신임 교수 시절에 교수 회의에서. 그 이후에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 이 떨려가지고 대인 공포증도 생기고 이런 바닥을 치는 순간에 본인이 그 고통과 절망과 상처를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수용 전념 치료라고, 예, accept commitment therapy. 근데 이분은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도 오셨어요. 이걸 액트라고 하지 마십시오. ACT라고 부르지 말고 액트, 행동, 행동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근데 그 생각과 그 이벤트, 사건과 나의 관계는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은 약간은 행동 치료처럼 이 언어를 바꿈으로써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직된 마음에서 이런 유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면서 수용하고 또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서 그 맥락 속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또 그 가치 있는 행동을 내가 작게라도 몰입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연함, 이 생각의 유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리들이 있죠. 함정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마음을 열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실은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논박하죠. 그게 맞냐? 반박하죠. 싸우지 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그러면서 현재에 머무르면서 알아차려라. 나를 다시 바라보고 메타뷰처럼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선택해라. 그래서 그 가치에 engage, commitment, 몰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장금숙 우리 코치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경험 알아차림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고객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생각과 감정을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네, 수용. 이 감정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네, 새로운 가치 발견. 이 상황에서 고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치와 행동 연결.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싶나요? 네, 자율적 선택. 지금 고객님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engage, commitment, 행동. 그 선택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장금숙 코치님, 어떤 질문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으세요? 두 번째,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거리두기. 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긍정심리입니다. 긍정심리. 실은 제가 다음 우리 한동 코칭 아카데미에서 8주 동안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국민대 리더십 코칭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긍정심리 코칭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코치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요. 그때 너무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긍정심리 코칭을 좀 짧게 한 학기 수업한 거를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코치님을 제가 초대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얼굴을 안 밝혔어. 정경숙 코치님 계시면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이 되셨어. 그때는 석사 과정이셨는데. 네, 안 계시는 것 이 자리에 계시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 천보영 코치님이 코치, 허승호 코치님께서 고객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회장님,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음,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고객님이 지금까지 잘 해내고 계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생각해 보니 많은 일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객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편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강점이 고객님의 삶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일이 참 많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결국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요. 아, 음. 다음 페이지. 그 경험을 돌아보면 그때 고객님은 지금과 무엇이 달랐던 것 같나요? 그때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부터 정하고 하나씩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고객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자원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기획하는 능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예전처럼 중간에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객님이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해야 할 일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도 잘하면서 제 삶의 여유도 지키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음,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 고객님이 가장 먼저 활용하고 싶은 강점은 무엇인가요?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강점을 활용해서 매일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만 정해보려고 해요. 음, 그리고 고객님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음, 에너지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에 30분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더 집중도 잘하고 일도 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오늘 고객님이 자신의 강점과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음,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힘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이미 많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강점과 경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제 에너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천모현 코치님, 허승호 우리 코치님. 우리 허승호 코치님은 비즈니스 코치 소사이어티의 우리 회장님이기도 하신데요. 우리 고객님, 이렇게 롤플레잉 하시면서 우리 허승호 코치님 어떤 게 좀 느껴지셨어요? 저한테 묻는 질문입니까? 네네네, 허승호 코치님. 네. 네. 역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긍정적인 요소를 표현하게 하니까 에너지도 더 올라오고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뭐 제가 준비된 텍스트 읽기는 했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다.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언론인 또 코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이미 이렇게, 네, 살아오신 그런 고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긍정심리입니다. 네, 뭐, 실은 우리 코칭하고 가장 한마디로 궁합이 잘 맞는다? 딱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네, 긍정과 잠재력과 에너지, 창의력을 찾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강점, 성공 경험, 또 이것을 나의 가진 자원, 리소스와 연결해서, 예, 미래. 네, 우리 코칭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미래, 원하는 모습,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 효능감,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걸음 나아가 보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코칭하고 잘 맞는 그런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마틴 셀리그먼이죠. 네, 펜실베니아 대학 워튼 스쿨 심리학과 교수님. 이분 평생 실은, 그, 학습된 무기력을 연구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분이 박사 논문이 그 무기력이었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긍정심리로 본인의 학문을 완전히, 예,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분이 이제 이혼하시고 재혼해서 늦게 난 늦둥이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딸이 이렇게 한마디가 우리 또 그 학문의 한 챕터를 바꿨어요. 실은 마틴 셀리그먼이 연구 자체가 무기력이었으니까 굉장히 괴팍하고 짜증,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5살짜리 딸한테도요, 막 짜증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와, 놀랍게는요, 이 5살짜리 딸이 짜증내는 아빠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아빠, 제가요, 이제 5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매일 징징거렸어요. 매일 아침 징징댔죠. 그런데 이제 제가 6살이 되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 근데 그게 내가 살면서 지난 6년 동안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셀리그먼이 한 방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아빠, 내가 징징거리는 걸 멈출 수 있다면 아빠도 그 화내고 투덜거리는 걸 멈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연구했던 약점, 고통, 뭐 무기력, 우울증 연구가 아니고 이 애도 징징대는 데서 네, 그 활기찬 또 성숙한 모습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바로 이런 행복, 가능성, 번영, 더 나은 삶 이게 아닐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심리학 또 심리학자들이 도울 수 있을까라고 그 어떤 사고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98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 되면서 우리 심리학의 그 100년의 그 학문의 어떤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아픈 사람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에서 사람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 심리학을 주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 강점, 네, 번영, 그 번영을 이제 꽃이 활짝 핀 그 플로리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웰빙, 그 과정에서 우리 코치님들이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코칭하고 잘 맞아요. 고객을 잠재력과 또 창의성, 온전함, 자아실현, 또 우리 코칭 철학하고도 너무 잘 맞고요. 그래서 강점뿐만 아니고 자기 효능감, 뭐 기쁨과 감사, 희망, 회복 탄력성, 몰입, 뭐 관계, 의미, 목적, 성취,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부터는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코칭해서 적용할 것인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다리가 필요할까? 예, 그 에너지죠,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게 긍정의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것이 긍정 심리입니다. 자, 우리 천보영 코치님, 우리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현재 경험 탐색. 지금 고객님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긍정적 경험 발견. 고객님이 자신을 가장 잘 발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강점 발견. 그 경험에서 고객님이 가장 잘 발휘한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강점의 의미 탐색. 그 강점은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자원과 가능성의 확장. 그 강점을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미래의 활용 가능성 발견. 앞으로 그 강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강점 행동. 그 행동을 활용해 이번 주에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네, 강점을 해서 무엇을 해보고 싶으세요? 자, 천보영 코치님, 다음 주에 어떤 질문을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경험에서 고객님이 잘 발휘한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극복하고 견뎌냈던 그 고객님만이 가진 잠재력, 강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그 강점은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긍정심리 꼭 활용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죠. 동기면담입니다. 동기면담은요, 참 감사한 학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영어로는요, 그 모티베이션 하면 이제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하죠. 모티베이셔널, 네, 뭐 사이콜로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허승호 코치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인터뷰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인터뷰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아니야.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니야. 뭐, 판매하는 분도 쓸 수 있고, 네, 그죠? 네, 서비스하는 분도 쓸 수 있어.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뷰야, 대화법이야, 질문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 사실은 평생 학자셨거든요. 심리학자였는데 그렇게 이분이 80대에 새로 책을 쓰시면서 이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안 하신 분. 김미양 코치님. 또 그다음에 다른 분이 없어. 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미양 코치님이 코치하세요. 제가 고객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계속 쌓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생활에서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란 마음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일을 넣을 수도 없고 쉬면 할 일이 더 쌓일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함께 있군요. 맞아요. 뭐 쉬어야 되는 건 알지만 쉬러 가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고객님이 지금의 생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은 당연히 제가 책임감 있게 잘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 쫓기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군요. 두 가지 모두 고객님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일도 잘하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또 가족도 중요하니까요. 가족과 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 건강입니다. 그리고 가족인 것 같아요. 아,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요, 다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고객님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적어도 하루에 조금은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스스로 그런 변화를 선택한다면 어떤 음, 방법이 가능할까요? 네, 하루에 한 30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고객님이 직접 선택한 그 30분이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고객님은 어떤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일을 그냥 포기하거나 열심히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을 잘 하면서도 제 삶을 잘 지키고 싶어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고객님이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루에 30분은 스탑! 멈추는 시간을 갖고요. 예, 뭐,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불안도 하겠지만, 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오늘 고객님이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쉬는 거하고 일하는 게 반대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코치하고 말씀 나누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 코치님, 김미양 코치님 어떠셨어요? 이제 고치하면서요. 네, 동기 면담은 사실 상담하면서 좀 썼던 기법이어서 음, 단기로 끝나게끔 할 수 있게끔 빨리 예. 그래서 좀 익숙해요. 네, 익숙하시군요. 네, 실은 오늘 김미양 우리 코치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네, 오늘 또 제가 아침에 고객으로 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일하다 보면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지금 제가 딱 몸도 안 좋고, 가족도 지금, 해외에 있기도 한데요. 네, 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어려움, 이 동기면담은 굉장히 우리 코칭하고, 어찌 보면 뭐 동기 코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쉬고 싶지만 또 불안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근데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래? 그 이유를 탐색하는 거야. 그러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변화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 내가 가족도 중요하고 내 몸도 중요해. 몸이 망가지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면 일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제가 발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자기 결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좀 에너지가 좋아지고 좀 심리적으로 또 건강도 회복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네. 뭐부터 해보시겠어요? 예, 윌리엄 밀러입니다. 실은 그 윌리엄 밀러의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최근 판을 가지고 저희가 8주 동안 같이 읽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었어요. 작년이었나요? 벌써 아니야. 한 2년 된 것 같네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철학이 우리 코칭 철학하고 똑같아요. 파트너십. 아까 수용 전념 치료처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패션, 긍휼한 마음, 사랑, 자비심을 가지고 내면의 동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음. 그러려 그러면 예,
그 고객이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두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까 말까 하는 게 사실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과 함께 이렇게 노를 젓는 worth가 이렇게 노젓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의 어떤 코칭 그 기법입니다. 열린 질문, 오픈 퀘스천, 그다음에 인정, 반영, 요약. 우리가 코칭할 때 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동기 면담의 그 핵심 스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고객의 말 속에서 고객이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퍼올리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열망, 고객이 갖고 있는 이 어빌리티 능력, 또 변화의 이유, 변화의 필요를 우리가 포착하는 거예요.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결심하게 하는 거죠. 커미트먼트.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한 스텝 한 스텝 걸어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김양 코치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양가 감정을 탐색합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여지는 마음은 각각 무엇인가요? 예, 변화의 이유를 탐색합니다. 고객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고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변화 언어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변화한다면 고객님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고객님이 이미 해보았거나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선택하게 합니다. 고객님이 스스로 선택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네, 자, 자신감. 네, 그 선택을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행동. 그 선택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어요? 네. 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코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김미양 코치님 어떤 질문을 한번 코칭 장면에서 활용하고 싶으세요? 고객님이 변화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실마리를 찾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8가지 코칭 심리학의 이론을 이렇게 에센스처럼 짧게 저하고 코치님들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 특강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거 왜 하지? 라고 해서 제가 써본 거예요. 제가 글로 쓴 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내가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 저에게는요, 사람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사람 인사 조직 전공을 이제 박사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 그게 뭘까? 생각, 감정, 행동, 욕구, 가치, 신념을 좀 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옆에 지난 100년의 연구, 증거 기반의 과학적인 그런 학문, 심리학이 있구나. 단순히 이론 공부가 아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도울 수 있을까? 더 공감하고, 더 잘 경청하고, 또 반영하고 질문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같이 롤플레잉 해봤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고객은 온전하고, 또 잠재력이 충분하고, 창의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 고객을 믿고, 파트너로서 함께 할 때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 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고객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또 성장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의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 코치님들하고 나누었습니다. 더 좋은 코치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코치님들 어떠셨어요? 지금 시간까지도 거의 60명의 코치님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을 못 나누신 분 중에 한미경 코치님 어떠셨어요? 한 코치님?